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한 빛으로 가득했지만 그날 밤의 칵테일 파티는 유난히 눈부셨다. 강남의 최고층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열린 이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 한국 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한 자선 행사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려는 탐욕스러운 눈빛들이 교차하는 전쟁터였다. 지아는 그런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저 언니의 부탁으로 잠시 들른 평범한 행정직원이었다. 언니가 급한 출장으로 못 가게 되자 그녀를 대신 참석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지아는 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지만 불편한 굽 높은 구두와 몸에 꼭 맞는 드레스는 그녀에게 낯선 갑옷처럼 느껴졌다. 지아 씨, 이쪽으로. 행사를 주최한 재단 관계자가 그녀를 안내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쓴 듯 보였다. 가식적인 미소와 텅 빈 눈빛, 손에 들린 샴페인 잔과 함께 오가는 허세 가득한 대화들. 지아는 구석에 서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관찰했다. 그녀는 화려한 겉모습 속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차갑고 외로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파티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시끄럽던 음악 소리가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다. 그 시선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수트를 입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턱선은 그가 얼마나 냉정하고 단호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허리를 굽신거리거나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바로 K그룹의 총수 이태환이었다. 이태환은 지아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잘생긴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주변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블랙홀 같았다. 지아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는 단 한 번의 눈짓으로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고 단 한마디의 말로 수백억 원의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그에게는 돈과 권력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그의 의지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도구처럼 보였다. 파티는 계속되었고 지아는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지루하고 이 자리를 빨리 뜨고 싶었다. 그 순간 한 직원이 실수로 와인잔을 쏟았고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핏자국처럼 번져나갔다. 이태환은 그 직원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의 눈빛은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은 직원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지아는 그 순간 이태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그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의 외로움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이태환이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는 사냥꾼의 그것과 같았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 그녀에게로 향했다. 지아는 숨을 멈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쪽은 처음 오신 분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예상외로 부드러운 울림이 있었다. 지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언니 대신 잠시 들렀습니다. 태환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묻는 말에 쩔쩔매며 대답하기 바빴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속에는 굳건한 내면의 힘이 느껴졌다. 그 순간 태환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파티장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조용한 테라스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왜 여기에 계셨죠? 태환은 다시 물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녀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듯했다.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서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지아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솔직함은 태환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평생을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왔다. 지아처럼 순수하고 솔직한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태화는 자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고, 동시에 묘한 동경이었다. 테라스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정이 교차했다. 그때 태환의 비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그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지아는 그 틈을 타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이태환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와의 만남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그녀의 삶에 들어오려 하는 위험한 신호 같았다. 지아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꿈처럼 잊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뇌리에는 이태환의 차가운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맴돌았다. 한편 태환은 그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직원을 동원해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녀를 찾겠다는 강렬한 열망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신기루처럼 그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한쪽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 애썼지만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명의 여자를 찾지 못해 좌절했다. 그들이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아는 그날 밤의 일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 밤에 작은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는 그녀가 낳은 4명의 천재들이 있다는 것을. 그녀의 평범한 삶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7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꿀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아에게 그 시간은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7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애써 지우고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쌍둥이들은 각각 남매로 태어났다. 첫째와 둘째는 민호와 민지,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민준과 민서였다. 네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그들은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각자 타고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민호는 컴퓨터와 코딩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는 5살 때 이미 성인 해커들도 풀기 어려운 코드를 해독했고 7살이 된 지금은 세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장난감 다루듯 가지고 놀았다. 둘째 민지는 예술과 음악에 뛰어난 감각을 지녔다. 그녀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피아노 건반 위를 자유롭게 누비며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곡을 즉흥적으로 연주하곤 했다. 셋째 민주는 언어와 기억력의 천재였다. 그는 한 번 읽은 책은 통째로 외웠고 4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막내 민서는 과학과 발명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알 수 없는 기계 장치들을 만들어 놓곤 했는데 지아는 그것들이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지아는 4 아이들의 특별함을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가르쳤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천재적인 재능을 숨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민호는 지아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일쑤였다. 엄마, 이 코드 좀 봐요. 정말 웃겨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지아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 코드들이 가득했다. 민호야, 엄마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리고 엄마가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지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타일렀다. 걱정 마세요.
이건 그냥 장난이에요. 근데 이 회사 보안 시스템이 너무 허술해요. 이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었어요. 민호의 말에 지아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민호가 해킹한 곳은 바로 K그룹의 보안 시스템이었다. 민호는 단순히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복잡한 시스템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K그룹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고 그 순간 K그룹의 최고 보안 시스템이 즉시 발동되었다. K그룹 본사, 야간 근무를 서던 보안팀의 모니터에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렸다. 팀장님, K그룹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은 잠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K그룹은 세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기업이었다. 그 시스템을 뚫으려 시도한 해커는 수없이 많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그 시스템을 건드린 것이다. 즉시 위치 추적해 당장 보안팀장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민호의 해킹 기술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민호는 해킹과 동시에 수십 개의 가상 IP를 만들어냈고 그의 진짜 위치를 은폐했다. 보안팀은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실은 곧바로 태환에게 보고되었다. 태환은 7년 전 그날 밤 이후 차가운 가면을 더욱 단단히 쓰고 살았다. 그는 그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7년 전 사라진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에만 매달렸다. 총수님, 저희 보안 시스템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위치 추적이 어렵습니다. 태환은 보고를 받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는 단번에 이 해킹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단순한 해커가 아닐 것이었다. 태환은 자신의 전용 컴퓨터를 켜고 직접 해킹 흔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분야의 전문가였다. 그가 직접 나선 것은 이 해커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다. 이건 해커의 흔적이 아니야.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친 것 같군. 태환은 혼잣말을 했다. 해킹의 흔적은 복잡했지만 그 기법은 예상외로 단순했다. 마치 천재적인 아이가 아무런 규칙 없이 자유롭게 코드를 가지고 놀았던 것처럼 보였다. 태환은 이 해커가 누군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했다. 그는 이 해킹이 단순히 금전적인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팀원을 동원해 이 해커의 흔적을 샅샅이 뒤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태환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는 이 해커가 자신의 시스템을 가지고 논 것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그의 재능에 대한 묘한 흥미를 느꼈다. 그는 이 해커를 찾아서 자신의 회사에 영입하고 싶었다. 태환은 그 해커가 자신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보안팀은 마침내 해커가 사용한 가상 IP 중 하나가 한국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태환은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단순히 해커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천재적인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가 차를 몰고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는 익숙한 풍경이 들어왔다. 그곳은 7년 전 지아가 살던 아파트 단지와 비슷했다. 태환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를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4명의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지만 각자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 아이는 노트북을 든 채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모래밭에 알 수 없는 기계를 만들고 있었다. 또 다른 아이는 책을 읽으며 중얼거리고 있었고, 마지막 아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태환은 아이들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다. 특히 노트북을 들고 있는 아이의 날카로운 눈빛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을 향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 순간 한 여자가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민호야,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화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바로 7년 전 그날 밤 그의 곁에서 사라진 여자, 지아였다. 태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여전히 청초했고 7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동시에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이 생긴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태화는 그 순간 자신이 왜 그토록 그녀를 찾아 헤맸는지, 그리고 왜 이 아이들에게 끌렸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태화는 차 안에서 지아와 4명의 아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7년 전 그날 밤, 신기루처럼 사라졌던 여자가 바로 여기.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재 해커의 근원지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 곁에 있는 4아이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민호의 날카로운 눈빛, 민지의 부드러운 예술가적 감성, 민준의 냉철한 지성, 그리고 민서의 엉뚱한 호기심까지. 그들은 마치 어린 태연의 4가지 분신 같았다. 지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로 들어섰고 태화는 넋을 잃은 채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맹수처럼 단호하고 거침없었다. 그 시각, 지아의 집. 엄마, K그룹 보안팀이 우리를 추적하는 것 같아요. 민호가 노트북을 덮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민호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이제 컴퓨터는 만지지 마.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 사람들은 프로페셔널이에요. 우리가 숨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해져요. 오히려 우리가 함정을 파서 그들을 교란시켜야 해요. 민호의 말에 지아는 불안했지만 아이의 천재적인 두뇌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허락의 눈빛을 보냈다. 민호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상 IP를 수십 개 더 만들어냈다. 그는 K그룹 보안팀의 서버에 가짜 정보를 흘려보내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K그룹 보안팀 본부 팀장님, 해커의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전 세계를 오가고 있습니다. 보안팀장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이 정체불명의 해커는 그들의 모든 기술을 비웃는 듯했다. 이건 해커의 흔적이 아니야.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친 것 같군. 태환이 며칠 전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보안팀장은 소름이 돋았다. 정말 아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들은 해커의 정체를 알 수 없었고 이 싸움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편 태환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지하의 집을 물었다. 경비원은 수상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런 분이 왜 이 아파트를... 태환은 말없이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경비원에게 건넸다. 경비원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곧바로 지하의 집을 알려주었다. 태환은 지하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 손을 올렸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다. 7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지만 어떤 말도 그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호가 밖으로 나왔다. 누구세요? 민호는 태환을 올려다보았다. 태환은 민호의 눈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 눈은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민호의 눈에는 태환의 어린 시절의 냉철함과 동시에
그만의 특별한 총명함이 담겨 있었다. 아바. 민호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태환의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다. 누구세요? 뒤따라 나온 지아가 민호의 등 뒤에서 태환을 보았다. 지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그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예요, 이태환. 태환은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7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여긴 어쩐 일로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태환의 가슴을 찔렀다. 나 들어갈게요. 할 말이 있습니다. 태환은 지아의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지아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태환은 집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곳곳에 아이들의 흔적이 가득했다. 벽에 걸린 그림, 장난감, 책들, 모든 것이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의 흔적을 발견했다. 아이들의 얼굴과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체불명의 기계들. 태환은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의 유전자와 천재성을 보았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인가요? 태환은 지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그의 질문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7년의 외로움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태환은 지아에게서 눈을 떼고 네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여전히 그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민지는 피아노를 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민주는 책을 읽으면서도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민서는 작은 드론을 조종하며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천재였다. 그리고 그들의 천재성은 모두 태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태환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4명의 천재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인 지아와 함께. 지아 씨. 태환은 지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우리는 다시 만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네요. 지아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안도감이었다. 그와 그녀의 운명적인 만남은 7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다. 지하의 작은 아파트는 정적이 흘렀다. 태환의 존재는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고 지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을 피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했다. 민호는 여전히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민주는 책을 읽고 민지는 피아노를, 민서는 작은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평온한 듯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지아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다. 이 아이들, 정말 당신 아이들이 맞나요? 태환은 다시 한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아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대답이 두려웠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맞아요. 당신 아이들이에요. 그녀의 고백에 태환은 눈을 감았다. 7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분노,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열. 그는 그녀가 사라진 후 그녀를 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다. 그것도 무려 4명의 천재 아이들을. 태환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왜 말하지 않았죠? 왜 나를 떠났죠? 태환은 지아의 어깨를 잡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지 못한 자신을 책망했다. 당신은 너무나 거대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의 삶과 내 삶은 너무나 달랐어요.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내 아이들이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지아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태환의 세계는 그녀에게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고, 그녀는 아이들을 그 세계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의 선택이 이토록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다. 평범하게 내 아이들이 평범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들은 당신과 나를 닮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K그룹을 해킹했어요. 그것도 마치 장난처럼. 태환은 민호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아는 아들의 해킹 사실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저희가 한 게 맞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그저 장난으로.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태환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다. 태환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너는 대단한 재능을 가졌구나. 태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빠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화를 낼 줄 알았지만 오히려 칭찬을 들으니 어리둥절했다. 자, 이제 이야기 좀 할까요? 태환은 지아를 보며 말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헤어진다면 그녀와 아이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특히 그가 누군지 알게 된 이상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다. 지아는 태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환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숨어봤자 소용없어요. 내 아이들은 어디에 있든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천재니까. 그리고 나를 노리는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만약 그들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아이들은 위험해져요. 태환의 말은 지아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떠나려 했지만 그의 말대로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까? 태환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 조용히 말했다. 나를 믿으세요.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해 줄게요. 내 곁에 있으세요. 그의 제안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 명령 속에는 그녀를 향한 진심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망설였다. 그녀는 평생을 독립적으로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그녀에게 낯선 일이었다. 내가 당신의 아이들을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7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아요. 태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아는 그의 진심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이들이 있었고 이제 그들의 아버지도 함께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너무 벅찬 일이에요. 지아는 조용히 말했다. 태환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당신과 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어요. 그들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태환은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 그는 민호에게 해킹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고, 민지에게는 최고의 피아노를, 민준에게는 세계의 모든 책을 선물하겠다고 해냈다. 민서에게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과학 장비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들은 태환의 말에 기뻐했고, 지아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태환은 지아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다. 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그날 밤의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른 아침, 태환은 자신의 전용 헬기를 이용해 지아와 아이들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옮겼다. 7년 만에 다시 찾은 펜트하우스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지아와 아이들의 존재로 인해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아이들은 넓은 공간과 화려한 인테리어에 놀라워하면서도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환경을 탐색했다. 민호는 펜트하우스의 복잡한 보안 시스템에 흥미를 보이며 곳곳을 돌아다녔고, 민지는 거실의 그랜드 피아노를 발견하고는 눈을 반짝였다. 민주는 태환의 서재로 들어가 책들을 훑어보았고, 민서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넋을 잃었다. 태환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비서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 한마디에 K그룹의 모든 시스템이 아이들을 위해 움직였다. 지아는 그런 태환의 모습을 보며 낯선 감정을 느꼈다. 7년 전 그녀에게 태환은 그저 거대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총수님, 이 모든 게 언론에 알려지면 큰일 납니다. 태환의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태환은 비서의 우려를 잘 알고 있었다. K그룹의 총수에게 갑자기 나타난 4명의 사생아와 그들의 어머니. 이 소식은 언론에 퍼지는 순간 K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었다. 태환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권력을 이용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했다. 우리는 결혼할 겁니다. 태환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지아와 비서는 모두 놀랐다. 지아는 태환을 쳐다보았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결혼이요? 하지만 우리는 위장 결혼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하면 아무도 아이들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태환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는 언론의 공격을 선제적으로 막고 자신의 이미지를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들려 했다. 지아는 그의 계획을 이해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의 계획대로 하겠어요. 태환은 지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한 계약이었다. 그날 저녁, 태환은 K그룹의 최고위급 임원들을 소집했다. 내일 아침, K그룹은 중대한 발표를 할 겁니다. 나는 이지아 씨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태환의 발표에 임원들은 모두 경악했다. 그들은 태환의 냉철하고 완벽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환은 달랐다. 그는 아이들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고 그들의 천재적인 재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아이들은 미래 K그룹을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K그룹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K그룹의 미래에 반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환의 단호한 선언에 임원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들은 태환의 계획이 위험하지만 동시에 그의 대담함에 감탄했다. 다음 날 아침, 태환과 지아의 결혼 소식은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그들의 이야기는 신데렐라 스토리로 포장되었다. K그룹의 총수가 평범한 여성을 사랑했고 그녀가 낳은 4명의 천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이야기는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태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이들의 천재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민호의 해킹 실력, 민지의 음악적 재능, 민준의 천재적인 두뇌, 민서의 발명 능력은 모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아에게는 낯선 삶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유명인이 되었다. 그녀는 태환과 함께 공식 석상에 나섰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야 했다. 그녀는 태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꼭두각시 같았다. 그날 밤, 지아는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7년 전 그날 밤처럼 서울의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때 태환이 그녀의 뒤에 섰다. 힘들죠. 태환은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걸쳐주며 말했다. 네, 모든 것이 꿈 같아요. 이 모든 것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태환은 지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지아는 그 순간 그와의 위장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운명에 얽혀 있었다. 그들은 함께 가족을 만들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야 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책임감과 신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단단해지고 있었다. 태환과 지아의 위장 결혼은 성공적이었다. 언론은 그들을 현대판 신데렐라와 왕자님이라 칭송했고 4명의 천재 아이들은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K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고 태환은 가족을 사랑하는 CEO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칼을 갈고 있던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한수민이었다. 한수민은 태환의 라이벌 기업인 CNC그룹의 후계자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태환에게 모든 면에서 뒤처졌다. 학업, 사업, 심지어 여자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태환의 완벽한 성공과 냉철함에 깊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태환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지만 그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했다. 그때 태환에게 4명의 사생아와 평범한 아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수민은 이것이 태환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총수에게 사생가라니. 재밌군. 그것도 4명이나. 한수민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비서에게 명령했다. 이지아와 그 아이들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태환이 놈을 무너뜨릴 약점이 분명 있을 거야. 한수민의 비서는 유능했다. 그는 태환과 지아의 모든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7년 전 지아가 태환을 만난 그날 밤의 기록을 찾아냈고 그녀가 그 후 갑자기 사라졌다가 4명의 아이들과 함께 나타난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지아의 평범한 과거와 아이들의 천재성, 그리고 태환의 냉혈한 이미지 사이에 모순을 발견했다. 한수민 이사님, 이지아는 7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행정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명의 천재 아이들을 낳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태환 총수는 그녀와 아이들을 갑자기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한수민은 비서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태환의 완벽한 계획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위장 결혼이군. 태환이 놈이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쇼를 벌인 거야. 좋아. 이걸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어. 한수민은 지아를 자신의 사냥감으로 정했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고 그녀를 이용해 태환을 굴복시키려 했다. 그는 먼저 지아의 가족들을 찾아갔다. 지아의 부모님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한수민은 그들을 협박하기에 가장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지아 씨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딸이 K그룹 총수의 아이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면 K그룹은 망하고 당신들은 끝장납니다. 한수민의 협박에 지아의 부모님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지아에게 연락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아야,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니? 지아는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태환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한수민, 그 자식. 태환은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그는 한수민의 비열한 행동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지아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내가 당신과 가족들을 보호할 겁니다. 그 자식은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건드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죠. 태환은 곧바로 한수민에게 경고를 보냈다.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마. 경고는 한 번뿐이다. 하지만 한수민은 태환의 경고를 비웃었다. 그는 태환의 분노를 즐겼다. 그는
지아와 아이들의 존재가 태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태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주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며칠 후 K그룹과 CNC그룹의 합작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다. 한수민은 이 자리에서 태완의 약점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아의 과거와 아이들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담은 자료를 준비했다. 태완 총수님, 오늘 이 자리에 귀하의 가족분들도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부인과 4명의 천재 아이들이죠. 저는 그들의 과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민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태완은 그의 도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지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태완을 쳐다보았다. 태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이 내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순간 태완은 한수민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한 한수민은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 태완은 곧바로 준비된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는 한수민이 지아의 부모님을 협박하는 장면과 그가 태완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모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아이들이 만든 작은 드론이 촬영한 것이었다. 한수민은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것에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은 한수민의 비열한 행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CNC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한수민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태완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겁니다. 나의 가족은 이지아 씨와 4명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전부이고 나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겁니다. 태완의 기자회견은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영웅이 되었다. 한수민은 패인이 되었고 그의 복수는 실패했다. 태완은 자신의 권력과 지아의 지혜, 그리고 아이들의 천재성을 이용해 완벽하게 승리했다. 지아는 그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했고 그를 향한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위장 결혼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었다. 한수민의 비열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K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언론은 태완의 가족애와 지아의 현명함을 칭송했고 K그룹의 이미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한수민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한 태완과 지아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고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그는 더 이상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사악하고 은밀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태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 즉 4명의 아이들을 이용해 태완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었다. 태완이 놈이 가장 아끼는 것은 자신의 명예도 K그룹도 아니야. 그 4명의 아이들이지. 한수민은 혼잣말을 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완의 가족을 직접적으로 해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존재를 태완의 발목을 잡는 약점으로 만들려 했다. 그는 해외에 숨겨둔 비밀 자금을 이용해 용병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태완의 가족을 미행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들의 목적은 아이들을 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태완의 통제를 벗어나게 만들어 태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한수민의 음모는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민호는 컴퓨터를 통해, 민서는 자신이 만든 드론을 통해 자신들을 미행하는 그림자들을 감지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전문적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민호는 이 사실을 곧바로 지아와 태완에게 알렸다. 아빠, 엄마,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에요. 민호의 말에 태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수민의 음모를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지아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안팀을 증원하고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하지만 한수민의 목적은 물리적인 납치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하려 했다. 민호군,
당신의 해킹 실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재능을 이용해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만 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한수미는 민호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민호가 K그룹을 해킹한 날의 기록과 함께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이용해 태환이 어떻게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이 메시지를 보고 혼란에 빠졌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시지 속 내용은 논리적이었고 민호는 그 내용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한편 한수미는 민지에게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은퇴 후 숨어 지내는 곳의 정보를, 민준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서관의 비밀을, 민서에게는 그녀가 꿈꾸는 발명품의 설계도를 미끼로 던졌다. 아이들은 그 미끼에 흥미를 느꼈다. 그들은 태환의 곁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들만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 했다. 아이들의 흔들리는 모습을 본 지아는 불안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위험에 빠질까 두려웠다. 태환 씨, 아이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아는 태환에게 아이들의 상황을 알렸다. 태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수민의 계략을 눈치챘고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한수민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걱정 마세요. 아이들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해요.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한수민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겁니다. 태환은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했다. 그는 그들이 한수민의 계략에 빠져들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한수민은 너희들의 재능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구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태환의 솔직한 고백에 아이들은 놀랐다. 그들은 한수민의 메시지에 담긴 진실을 믿기 시작했다. 민호는 태환에게 한수민이 보낸 메시지의 코드를 분석해 그가 숨겨둔 비밀 자금의 위치와 용병들의 정보를 찾아냈다. 민서는 자신이 만든 드론을 이용해 한수민의 은밀한 거래 현장을 촬영했다. 민주는 한수민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의 과거를 조사했고, 민지는 한수민의 심리를 분석해 그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올지 예측했다. 이 모든 것은 태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아이들의 재능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다. 아이들은 더 이상 태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태환의 파트너였고 그들의 힘은 한수민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태환은 아이들이 찾아낸 정보를 이용해 한수민이 진행 중인 모든 불법 거래를 경찰에 신고했다. 한수민은 자신의 비밀 자금이 모두 압수당하고 용병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아이들의 천재적인 능력과 태환의 냉철한 지혜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다. 한수민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태환의 가족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 사람을 보내고 지아가 자주 가는 카페에 접근했다. 그의 목적은 태환을 미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태환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한수민의 마지막 발악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그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지아는 태환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권력과 돈을 가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다. 지아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 관계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발전하고 있었다. 한수민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부하들과 비밀 자금을 잃었고 더 이상 태환의 가족을 위협할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태환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이나 사업적인 공격이 아닌 태환의 명성에 직접적인 상처를 입힐 방법을 찾았다. 총수님,
한수민이 K그룹의 오래된 비리를 폭로할 계획입니다. 그가 비밀리에 모은 증거들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환의 비서는 불안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태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한수민은 K그룹의 창립 초기에 있었던 작은 비리들을 과장하여 태환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 했다. 그것들은 태환이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었지만 태환은 K그룹의 총수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했다. 괜찮아.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 태환의 의외의 반응에 비서는 놀랐다. 태환은 이미 모든 것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그는 한수민의 마지막 공격을 이용해 K그룹의 모든 비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신의 이미지와 회사의 이미지를 쇄신하려 했다. 그날 저녁 한수민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태환의 위장 결혼을 조롱하며 K그룹의 비리를 폭로했다. K그룹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뒤로는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태환 총수가 묵인한 결과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평범한 여성을 이용하고 그녀의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한수민의 폭로에 언론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한수민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환이 이 모든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태환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라섰고 한수민을 내려다보았다. 한수민 예씨의 말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K그룹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태환의 고백에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그의 솔직함에 놀랐다. 태환은 K그룹의 모든 비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아와 함께 결정했다. 지아는 그가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믿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 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나는 총수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K그룹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K그룹의 총수가 아닌 이지아 씨와 4명의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아가겠습니다. 태환의 충격적인 발표에 기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수민은 경악했다. 그는 태환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태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했다. 그는 태환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에 질투를 느꼈다. 그때 지아가 아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태환의 곁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손은 태환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저는 이태환 씨를 믿습니다. 그는 제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그는 가장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지아의 말은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진심은 한수민의 비열한 음모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언론은 한수민의 폭로가 아닌 태환의 용기와 지아의 사랑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수민의 비열한 복수가 아닌 진실과 사랑의 승리라는 감동적인 서사로 바뀌었다. 한수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실패했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태환의 기자회견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태환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명예도 돈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태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다. 이태환,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 손으로 파괴해주마. 한수민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태환의 아이들을 납치해 그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태환과 지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기자회견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에 안도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한수민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태환의 충격적인 기자회견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 한수민의 비열한 폭로는 오히려 태환의 용기와 진심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한수민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명예도 돈도 원치 않았다. 오직 태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이태환,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 손으로 파괴해 주마. 한수민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태환의 아이들을 노렸다. 그날 밤, 태환과 지아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삶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지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구지? 태환은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민서의 방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민서야, 지아는 비명을 지르며 민서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 안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민서의 침대는 엉망이었고 창문은 부서져 있었다. 민서는 사라지고 없었다. 지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서가 없어졌어요. 태환은 지아를 안심시키고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수민을 찾아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자식을 찾아내. 태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수민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 시각, 한수민은 민서를 데리고 자신의 비밀 은신처로 향했다. 민서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녀는 아빠, 엄마를 불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아무도 내 열 찾아내지 못할 거야. 이태환은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 한수민은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민서의 작은 몸을 강제로 끌고 채태웠다. 한편 태환은 민호에게 민서가 납치된 순간을 분석해달라고 부탁했다. 민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순식간에 납치범들의 정보를 파악했다. 그는 납치범들이 사용한 차의 번호판과 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아빠, 그들은 외곽에 버려진 창고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한수민이 자주 이용하던 비밀 은신처예요. 민호의 보고에 태환은 곧바로 경찰과 보안팀을 동원해 창고로 향했다. 그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한수민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창고에 도착한 태환은 경찰과 보안팀을 대기시키고 홀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한수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수민과의 마지막 대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다. 민서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태환은 소리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한수민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이태환, 네가 올 줄 알았어.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파괴해 주마. 한수민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태환을 노려보았다. 민서를 풀어줘. 이 모든 것은 나와 너의 문제야. 아이는 죄가 없어. 아이는 죄가 없다고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을 잃는 고통을 너에게 똑같이 느끼게 해주겠다. 한수민은 총구를 민서의 머리에 겨누었다. 민서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태환은 한수민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말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고통받는 거야. 너의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다. 그 순간 태환은 한수민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한수민의 총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의 몸싸움은 격렬했다. 태환은 한수민의 총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한수민은 분노에 가득 차 태환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태환은 한수민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제압했다. 한수민은 바닥에 쓰러져 헉헉거렸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다. 네온,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뺏을 거야. 한수민은 마지막 힘을 다해 태환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지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태환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태환 씨 괜찮아요. 지아의 목소리에 한수민은 한눈을 팔았다. 그 순간 태환은 한수민을 제압하고 그를 경찰에게 넘겼다. 민서야 아빠가 왔어. 태환은 민서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민서는 아빠의 품에서 안심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아는 태환과 민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들이 무사하다는 것에 안도했다. 한수민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범죄는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돈, 그리고 자유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한 태환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다. 그날 밤 태환은 민서를 품에 안고 있었다. 민서는 아빠의 품에서 잠들었다. 지아는 그런 태환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다. 태환 씨,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지아는 태환의 손을 잡았다. 태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니, 내가 더 고마워요. 당신과 아이들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으니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한수민의 구속은 모든 것을 끝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복수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면 태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K그룹 총수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지아와 아이들만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 언론은 그의 선택을 두고 현대판 왕자의 사랑이라며 극찬했고 대중들은 그의 용기에 깊이 감동했다. K그룹은 태환의 선언대로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고 새로운 리더십 아래 더욱 견고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가족은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떠나 한적한 교회의 저택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한수민의 비열한 그림자가 닿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태환은 더 이상 차가운 수트를 입지 않았다. 그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민호는 아빠와 함께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했고 민지는 아빠가 선물해준 피아노로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다. 민주는 아빠의 서재에서 새로운 책들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고 민서는 아빠와 함께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다. 태환은 아이들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갖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지지하고 그들의 재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왔다. 아이들은 태환의 사랑과 지지 아래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지아는 태환의 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태환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고 4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저녁을 보냈다. 지아는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여보,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전해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지아는 태환의 품에 안겨 말했다. 태환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돈과 명예는 내게 공허함만을 주었지. 당신과 아이들이 내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태환은 지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민호는 태환과 함께 새로운 보안 기술을 개발해 K그룹에 기여했고 민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했다. 민주는 여러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외교관이 되었고 민서는 발명가로서 세상을 놀라게 할 새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들의 재능은 태환의 지지 아래 더욱 빛을 발했다. 태환과 지아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는 비극으로 시작될 뻔했지만 결국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로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 그들은 평범한 행복 속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갔다. 그들의 삶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았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